질문 없는지 체크해보고 이어서 볼게. 없었나요? 그러면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부터. 자, 잠시만, 우리 지금 아직 안 들어온 친구 얼른 확인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 음. 자, 해볼게요. 2번부터 two possible Lewis electron, 어? Lewis electron diagrams for HCNO. 자, 이 중에서 diagrams on the left is the better representation. 우리가 formal charge를 각각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formal charge 룰이 어떻게 되죠? 한번 빠르게 체크. formal charge는 number of valence electron 숫자 빼기 number of lone pair electron 빼기 2분의 1 number of bonding electron이거든? 근데 이게 결국은 본드 수를 뺀다고 생각하면 똑같아. 본드 숫자 빼는 거랑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본딩 일렉트론이. 그쵸? 왜냐면 본드 하나당 뭐야? 원 본드가 2 일렉트론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 해볼게요. 얘는 지금 0, 0, 풀 1, 마 1. 요렇게 나오고요. 요것만 하나 해보면 6, 베일런스 일렉트론 6 빼기, 론 페어 6개 빼기, 본드 하나 걸쳐 있으니까 1. 요렇게. 자, 얘는 0, 마 1, 플러스 1, 0. 이렇게 나오죠. 자, formal charge 룰에서 가능한 000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였고. 그쵸?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 이런 거가 이제 생겼어.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formal charge가 반드시 more electronegative atom한테 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럼 옥시즌하고 카본 비교했을 때 옥시즌이 더 more electronegative죠. 자, 그거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n the diagram 아이고 미안 안 보이죠? The diagram on the left, carbon atom has a formal charge of 0, and the oxygen atom has a formal charge of -1. 그리고 left one이 it puts 아니면 the left one puts the negative formal charge on oxygen, which is more electronegative. electronegative. 조금 줄여서 썼어요. formal charge 같은 거 그냥 약자로 FC 그냥 이렇게 썼어. electronegativity도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더 스테이블한 구조가 나오는 포멀 찰지 룰은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거. 자, B번. Using the electron diagrams of fulminic acid and isocyanate shown in the boxes above, determine the value of enthalpy change for the reaction. 자, 그러면 요 반응에 대한 엔탈피 체인지 구하라고 했죠. 자, 근데 요 박스 다이어그램에서 본드 보여주고 있고 바로 아래 박스에는 본드 엔탈피, 에버리지 본드 엔탈피 나오고 있죠. 그러면 떠오르는 식 바로 뭐야? 엔탈피 체인지 of reaction은 어떻게 구해? Sum of the bond enthalpies of bond broken 빼기 sum of the bond enthalpy of bond formed 새로 만들어지는 애들 요거였죠. 그래서 결국 여기가 리액턴트 거 여기가 프로덕트 거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그대로 찾아서 여기에다 그대로 다 써볼게요. 앞에 거는 지금 뭐야? 우리가 얘 빼기 얘 해줘야 되니까 요거 다 더한 거랑 요거 다 더한 거 구하는 거 알겠어? 뭐냐면 여기 있는 본드 다 더한 거 빼기 여기 있는 본드 다 더한 거 해주면 되죠. 숫자 그냥 찾아서 써주면 되죠. CH 어딨어? 요거 413 CN 트리플 본드 정확하게 요거 맞춰야 돼. 그치? 자 해보면 413 더하기 891 더하기 NO니까 201 빼기 자, 얘 각각 찾아주면 되죠? HN 391 더하기 NC 615 더하기 745 해서 마이너스 26 아이고 246 킬로줄 per 몰 리액션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최종 엔탈피 체인지 값이야. 이 반응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반응이 엑소더믹인 것도 알 수 있겠죠. 니오 들어왔어? 지우야, 우리 2017년 2번 보고 있어요. FRQ 2번. 자, 그리고 볼게요. C번. Student claims that entropy change for the reaction is close to zero. 이번에는 entropy change 얘기가 있는데 거의 0에 가깝대요. Explain why the student claim is accurate. 자, 엔트로피 체인지가 거의 없는 상황, 이런 거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엔트로피 체인지 거의 없다는 거는 일단 반응을 하면서 스테이트 체인지가 없어. 자, 이렇게 따로 한번 써 놓을게. 이거는 기억. 엔트로피 체인지가 거의 0에 가깝다 할 때는 no state change.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파리클 쪼개져서 입자 수가 변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no change in number of particles. 보통 이런 경우라면 엔트로피 체인지가 없을 수 있어요. 거의 0에 가까울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답을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자, because there is no state change or number of particle change in number of particle. There is only 자 이때 또 쓸 수 있는 표현이
애톰들 사이에 리어레인지먼트만 있는 거야. 연결된 순서들만 바뀐 거야. 그쵸? 이 모양 보면 알 수 있지? HCNO 요 모양들이 지금 HNCO 요렇게 어레인지먼트가 바뀌었죠. There is only rearrangement between atoms. 이렇게. 자, 요게 C번 답. 자, D번. 얘가 약간 이제 중요한 이 여태까지의 앞에 문제들을 종합하는 문제예요. Which species, fulminic acid or isocyanic acid is present in higher concentration at equilibrium? 자, equilibrium 때 누가 higher concentration이냐라는 거는 결국 reactant가 더 많냐, product가 더 많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쵸? 둘 중에 누가 favored인지를 물어본 건데 그러면 K 값을 찾아서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요거 따져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요 앞에까지 찾아낸 데이터가 뭐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B번에서 엔터피 체인지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체인지가 대략 0이다 이런 말을 줬잖아. 근데 갑자기 K를 구하기는 힘들어. 이렇게 엔탈피 체인지랑 엔트로피 체인지를 줬을 때 떠오르는 공식이 뭐야? 그렇지. 깁스 에너지, 델타 G예요. 그래서 델타 G를 일단 생각하고 그 다음에 K로 가야 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먼저 자, 내가 D번 얘 풀기 위해서 델타 G는 H-T 델타 S 요 식을 써야 돼요, 처음에. 자, 그럼 그대로 앞에서 나와 있는 숫자 집어넣어볼게. 맨 처음에 구했던 거 246. 빼기, 저 이거는 엔탈피 체인지 값이에요. 그리고 온도값 298 켈빈 줬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엔트로피는 0 넣으라 그랬지. 하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델타 G가 0보다 작고 얘는 뭐야? thermodynamically favored다. 그래서 K가 1보다 크고 그래서 product favored다. 요렇게 쭈르륵 가는 거야. 자, 중요한 개념들 다 이해됐을까? 앞에서 엔탈피, 엔트로피 구해서 얘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와서 favored다, product다. 그쵸? 그럼 둘 중에 product인 HNCO 얘가 더 많이 존재하는 거죠, 이퀄리브리엄 때. 아이소사야닉 얘가. 그쵸? 그래서 아이소사야닉 S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온라인 친구들 지금 소리가 잘 들릴까? 괜찮아요, 소리? 오케이. 자, HNCO be present in higher concentration.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줘야 되고 당연히 justify 해주라는 말 나와 있죠. Justify your answer in terms of thermodynamic favorability and equilibrium constant.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뭐를 써야 되는지 가이드를 준 거야.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써라 라는 게 결국 뭐야? 얘는 델타 G 판단 말하는 거고 얘는 K 값으로 판단해라. 이것들을 다 답에 쓰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계속 써보면 delta G is negative 아니면 뭐 값이 뭐 approximately 마이너스 246 뭐 값이 나온다. 계산한 거 써줘도 되고요. 깁스 에너지 값 단위는 항상 킬로줄 per 몰 리액션 요거라고 보면 돼요. 단위. 그래서 because entropy change is close to zero.
0. So the reaction is thermodynamically favored. 그리고 뭐 since delta G is negative, K is greater than 1. 아니면 이거 다 공식 알죠? 뭐야,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 요거 언급 써줘도 되고요.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잠깐만. Indicating the product is in higher concentration. Than reactant at equilibrium. 이해될까? 이해될까요? 다들? 어때? 민지 이해되지? 음.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어때? 민지. 네, 어? 이해돼요. 아, 이해돼요? 오케이. 음, 지우야, 카메라 못 켰는데 잘 듣고 있지? 오케이. 볼게요. 자, 이어서 2번. 자, 여기는 이제 키네틱스로 넘어간 거야. 볼게. Studying the decomposition reaction. 그러니까 뭔가 부셔지고 없어지는 반응이에요. decompose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반응이 이제 시작할 때 이 리액턴트가 이만큼 있는 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래서 리액턴트는 반응하면서 점점 줄어들죠, 항상. 그래서 얘가 유레아야. 유레아라는 물질이고요. Concentration of urea as a function of time.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양을 한번 봤는데 테이블로도 보여줬고 그래프로도 보여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지금 reactant concentration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 2번에 읽어보니까 student proposes that the rate law is, 자, 얘 뭐야? first order reaction이라는 거죠. 여기 1이니까. 딱 first order인 걸 찾아내면은 얘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 half-life가 constant하다. 요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 0.1로 시작했을 때 절반까지 될 때 걸리는 시간이 10hours였는데 계속 똑같은 거 보이죠? 계속 10hour, 10hour 걸려서 2분의 1, 2분의 1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테이블로도 찾아낼 수 있고요. 자, 요렇게 그래프로도 찾아낼 수 있어. 0.1로 시작했다가 여기 대략 0.05고요. 요쪽으로 10분 더 지났을 때 0.025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constant half-life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한 답변. 1번. Explain how the data support the student's proposed rate law. 그러니까 즉 first order인 거를 데이터에서 증거를 이제 제시해서 쓰라는 거야. 그러면 from 뭐 inspecting
the data 아니면 뭐 테이블 또는 뭐 그래프 the decomposition 아니면 뭐 그냥 reaction 이렇게 써도 되고요. of urea has a constant half-life. Which indicates that the reaction is first order. The constant half-life면은 first order다도 맞고 반대도 가능하죠. first order면 constant half-life 갖는다. 이것도 맞아요. 자, using the proposed rate law and students' result, determine the value of rate constant. include the unit. 자, 이렇게 rate constant K 구하라는 문제 진짜 많이 나와. K는 바로 떠올리면 돼. 식 0.693 divided by half-life. half-life가 지금 10 hours라고 그래프에 나와 있죠. 그래서 0.693 나누기 10 hour 해서. 그래서 유닛까지 써주라고 했으니까 답은 0.069 hour, per hour 이렇게. 유닛까지 정확하게 per hour 써줘야 되고요. 얘는 이제 significant figure 잠깐 보면은 이게 예전 문제라고 그러는데 요즘 문제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라면은 이 시간 있죠. 이 시간을 10.hour 이렇게 줄일 거야. 그러면 too sig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예전엔 이게 조금 부정확하게 나왔는데 요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거든. 그러면 too sig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음. 자, 마지막 F번. The student learns that the decomposition reaction was run in a solution with a pH of 13. 지금 알칼라인 솔루션에서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됐고, briefly describe an experiment including the initial conditions that you would change and the data you would gather to determine whether the rate of reaction depends on the concentration of OH minus.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줘야 돼. 근데 뭐뭐를 써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보니까 뭐래? Rate of reaction depends on the concentration of OH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실험에 independent variable하고 dependent variable을 파악을 이렇게 해봐야 돼. 그쵸? independent variable 얘에 따라서 얘가 depend on 하는지.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은 내가 실험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줄 수 있는 애죠. 내가 OH를 점점 많게 늘려가면서 실험을 본다든지 independent variable can be manipulated, 조작을 할 수 있고요. dependent variable은 그냥 결과로 딸려 나오는 거를 관찰을 해야 돼. 관찰하거나 measure하거나 이렇게. 관찰할 수 있거나 measure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실험에 대한 소개 한번 써볼게요. Perform the experiment at the solution with different OH. 이런 거 되겠죠. Different OH minus concentration. 자, 요게 independent variable에 대한 설명이고, and measure how the concentration of urea
changes over time. 정리해보면 concentration changes over time.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rate 개념이죠. 그쵸? concentration change over time. 얘가 rate잖아. 그래서 요 아이의 리액턴트의 decomposition을 보려면 얘가 빨리 없어지는지 또는 천천히 없어지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independent variable이고 요게 지금 rate 내가 measure 한 거니까 dependent variable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거 좀 더 써준다면은 우리가 실험에서 independent, dependent variable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control variable이죠. 계속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로 써주면 좋아. While performing the experiment, 뭐 temperature, 또 내가 이 반응 시작할 때 그 initial concentration of CONH2 to 뭐 or other variables should be held constant. 요렇게까지. 얘가 마지막 controlled variable. 자, 3번. 됐죠? 볼게요. 지금 우리가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쭉쭉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거나 하면 녹화본 링크에서 보면 돼. 응. 졸리지? 눈이 어? 알러지 때문에? 아이고. 오.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N2O2 반응시켜서 나이트로젠 모녹사이드라는 거 이렇게 만드는 반응이 하나 소개됐고요. High temperature, 높은 온도에서 이제 이 반응이 진행될 수 있고 Write the expression for the equilibrium constant Kp for the forward reaction. 뭐야 이거는? Kp for the forward reaction이니까 써져 있는 거 그대로 K값 찾아주면 되는데 Kp니까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해줘? Kp는 partial pressure로 표시해주면 되죠. 그래서 PN2 곱하기 PO2 그리고 PNO의 제곱 요렇게. 만약에 이걸 리버스 리액션이라고 나오면 얘를 뒤집은 상태에서 K씩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Student inject N2O2 into a previously evacuated rigid vessel and raises the temperature.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반응을 시킨 거야. 왜냐면 이 반응 자체가 high temperature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At this temperature, the initial pressure of N2O2 are 6.01 and 1.61 atm respectively. 각각의 partial pressure 맨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나와줬고 그 다음에 The system is allowed to reach equilibrium. 반응 다 끝나서 이제 equilibrium 됐을 때 NO의 프레셔가 요렇게 됐대.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 숫자를 지금 각각 respectively ATM 값 다 줬다고 해서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틀려.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일단 아이스 테이블부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K 값으로 찾아야 돼. K 값 집어넣어서. 이거 반드시 주의해야 돼.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해. B번 요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요 값이 얼마다 딱 값을 여기다 대입 바로 하기 좋게 써줬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자 한번 써볼게요. N2O2 2NO 해서 아이스 해주면 여기가 6.01 1.61 이렇게 알려줬죠. 그리고 이퀄리브리엄 때 NO가 0.122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이니셜 값이랑 이퀄리브리엄 값을 섞어서 줬기 때문에 나머진 내가 찾아서 전부 얘 거로만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야. K에는. 그쵸? 이해될까요? 수영이 이해돼? 수영이 이해돼요? 응? 자, 여기는 0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가 자, 그리고 맨 처음에 통에다 집어 넣은 애들이 N2랑 O2만 있었고 NO는 없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0 써준 거야. 맨 처음에는. 0 써준 다음에 반응 끝나고 0.12 됐으니까 여기로 반응이 진행이 된 거지,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2x 없어질 동안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됐겠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1대 1대 2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x값 찾을 수 있겠죠? x값은 뭐 0.061인가? 해가지고 나머지 다 5.95, 1.55 이렇게 찾을 수 있죠. x 집어넣어서. 해주면 이 값을 싹 다 k에 넣어야 돼. 우리는 항상 k에 집어넣는 거는 ice 테이블에서 요 이 값, 마지막 줄. 요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0.12의 제곱 5.95, 1.55 해주면 0.00161 뭐 이렇게 나올 거야. 해서 답이 0.00161. 요 식 그냥 써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런 문제는. 뭐 막 서술을 할 필요는 없고 calculate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억하기. K 값이라는 거는 concentration at equilibrium을 집어넣는 거죠.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그건 Q가 되는 거죠. K가 아니라. 자, 약간 이제 토픽을 좀 구분을 해줄게. 방금 전 내용이 equilibrium 단원이라면은 딱 여기부터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갑자기 막 애시드 베이스 문제가 섞여 나와. 요 뒷부분이 이제 애시드 베이스니까 딱 집중을 해서 볼게요. 자, nitrogen monoxide can undergo further reactions to proceed as C, such as HNO2, a weak acid. 자, HNO2의 Ka 값까지 얼마다 나왔고요. Student is asked to make a buffer with a pH of 3.4 by using HNO2 and NaOH. 자, 근데 볼게 우리가 버퍼에서의 pH 값을 항상 구할 수 있어. 버퍼 솔루션 pH 구하는 식이 뭔지 기억나요, 여러분? pKa 더하기 로그 컨주게이트 애시드 분의 컨주게이트 베이스거든? 자, 그럼 여기다가 각각 뭐를 집어넣냐? 지금 애시드 형태가 HNO2고 여기는 NO2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식에다가. 자, 근데 숫자를 보니까 익숙한 숫자가 나오는 거야. 3.4의 pH래. 3.4라 그랬는데 사용한 SCD의 pKa가 바로 3.4야. 그쵸? 그 말은 요 값이랑 요 값이 같아졌다는 거잖아. 버퍼 솔루션에서. 그럼 뒤에가 0으로 날아갔다는 뜻이니까 여기 0으로 싹 다 날아가려면 어떻게 된 거야? 여 부분이
HNO2랑 NO2 몰수 또는 컨센트레이션이 똑같이 나온 지점이라는 거야. 그때가 바로 pH는 pKa가 나오는 하프 EQ 포인트죠. 요거 일단 이해됐을까? 우리가 pH, pKa 값 같은 걸 이용해서 둘이가 컨주게이트 애시드 베이스가 똑같은 솔루션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Explain why the addition of sodium hydroxide to HNO2. 자, 얘한테 집어넣은 게 can result in the formation of buffer solution. 이게 어떻게 buffer solution이 될 수 있느냐? 자, 요거는 우리 거기다 빈 칸에다 한 번만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buffer solution 만드는 방법. 무슨 형태가 있어야 되냐? 애시드랑 걔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1대1로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얘를 만든다 할 때 문제에서 그냥 그대로 위크 애시드랑 걔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1대1로 섞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이 있어. 얘한테 스트롱 베이스를 같이 섞는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버퍼 솔루션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 일단 식을 써볼 건데요. 자,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식 그대로로 써볼게. HNO2랑 OH 마이너스. 지금 문제에서 준 상황 그대로야. NaOH 같은 거 우리 네라이온으로 그냥 Na 지우고 OH 쓰면 되는 거 알까, 다들? 스트롱 베이스는 그냥 OH만 쓰면 돼요. 자, 얘는요. 자, 반응식 써보면 NO2 마이너스에 H2O 요렇게 돼요. 그쵸? HH 이렇게. 뉴트럴라이제이션 일어나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뭐 몇으로 해볼까? 1 넣고 아니다. 얘를 2 넣고 얘를 1 이렇게 절반만큼 넣었다고 해볼게. 그럼 절반만큼 넣으면 아이스테이블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1, 0, 1 이렇게 나오거든? 결론적으로 뭐야? 얘랑 얘가 1대1이 있는 솔루션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거랑 똑같아진 거야. 상황이. 이해될까? 그래서 위크 애시드랑 걔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섞은 거 자체가 버퍼이지만 다른 방법은 윅 애시드에다가 스트롱 베이스를 반만 넣어주는 거야. 얘 몰수의 절반만큼만. 절반만큼 넣으면 얘 반응해서 남은 거랑 반응을 해서 컨주게이트 베이스로 넘어온 거 1대1로 나오니까. 그래서 2분의 1 몰수만큼. 이 세팅을 잘 기억을 해주고요. 곧 이게 좀 종종 나오니까 계속 볼게.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을 정리해 줄 수 있겠죠. Explain why the addition of blah blah can result in the formation of buffer. 그리고 답에서 뭐를 체크하래?
include the net ionic equation for the reaction. 반응식을 실제로 써줘야 되는 거야, 답에서. 이해돼요? When the student adds sodium hydroxide to the HNO2. 자, 그럼 밑에다가 한번 답 빠르게 체크 써볼게요. C번에 1번이죠. 자, NaOH will neutralize some of the HNO2 to produce NO2 minus. 그러면 the resulting solution contains a mixture of a weak acid and its conjugate base. 방금 보여준 식 그대로 쓴 거죠. Which is a buffer solution. 하고 식을 반드시 포함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얘가 반응을 해서 NO2-랑 H2O 됐다. 그래서 총 2점짜리 문제인데 요 설명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뉴트럴라이즈 한다 요거를 써주는 게 포인트고요. 또 버퍼 재료가 위크 애시드랑 컨주게이트 베이스 들어가는 거 포인트 아웃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식에 요거 맞게 써줘야 돼 식을. 그래서 요 내용과 식 각각 해서 1점, 1점, 2점.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Determine the volume in milliliter. 0.1 molar sodium hydroxide the student should add to 100 milliliter of HNO2 to make a buffer solution with a pH of 3.4. 자, 이게 뭐야?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 pKa 값이랑 똑같은 pH 버퍼이야. 그럼 이거는 뭐야? 버퍼 재료로 쓰는 애시드와 걔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1대1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애시드랑 얘 컨주게이트 베이스가 지금 1대1이야.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원래 애시드를 반만 뉴트럴라이즈 시키면 된다 그랬죠. 반만 뉴트럴라이즈. 그러면 똑같은 몰라리티 값을 갖잖아. 컨센트레이션이 똑같은데 반만 반응시키려면 볼륨을 절반만큼 쓰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답이 50ml 나와요.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얘도 C번에 2번. The student should add 50 milliliter of 0.21 molar NaOH. When half of the HNO2 is converted to the conjugate base, 그러면 HNO2랑 NO2 마이너스 똑같아지겠죠. Therefore, the buffer has a pH equal to pKa. 자, 이렇게 다 써줘도 되고, or 식으로 보여줘도 돼요.
pH는 pKa 더하기 로그 자, 컨주게이트 애시드 H 붙은 형태 분의 베이스 형태 이렇게. Thus pH equals to pKa when HNO2 equals to the NO2 마이너스 이렇게. 자, D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second student. 이렇게 버퍼 만든 거를 비교하는 거. 버퍼의 capacity 비교하는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재료를 조금 다르게 썼어요. 자, 이번에는 NO2 마이너스를 쓴 거지. 얘 그냥 지우고 보면은 우리 항상 잘 녹는 이런 아이온들은 지우고 뭐라 그랬죠? NO2 마이너스. Na 나온 거 그냥 지워주고 NO2 마이너스랑 HNO2. 자, 이 두 개를 섞었대. 그러면 얘는 지금 버퍼 솔루션 만드는 방법 둘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쓴 거야, 지금. 그쵸? 오케이. 자, 자, 그래서 볼게요. 0.1몰 얘랑 얘 두 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0.1몰 나와요. 자, 결국 얘 이퀴몰러하게 똑같은 몰수로 0.1몰씩을 썼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which is more resistant to the changes in pH. 자, 버퍼 역할을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더 많을 때야. 그쵸? 그래야 더 방어가 잘 되겠죠. 군대처럼 생각을 하면 돼. 군인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니까. 그러면은 when a strong acid and base is added, the buffer made by the second student or the buffer made by the first student in part C. 자, 파트 C에 이 친구가 만든 버퍼의 숫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였죠? 자, 얘는 0.1몰랄 각각에다가 100ml 중에서 50ml 섞어서 만들었잖아. 그쵸? 그러면 몇이야? 몰수가 계산을 해볼게요. 50ml, 100ml. 자리가 오케이. 여기다 써볼게. 어, 자, 어디 갔어? first는 여기서 보자. 얘가 50ml 들어간다 그랬고 얘가 100ml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0.01몰이고 얘는 0.005몰이야. 근데 얘를 요만큼 타이트레이트 시켜서 반응시켜서 반 남고 OH 반 쓰고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볼까? 아니면 이걸로 보여줄까? 자, 방금 찾은 숫자를 어디다가 0.
0.005 이렇게 해볼게요. 0.01몰이랑 0.00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0.005 빼기 0.005 플러스 0.005몰 이렇게. 이게 지금 몰수예요. 기준이. 그래서 요게 지금 first student의 buffer. 대략 second student가 한 20배 정도 더 강한 애죠. 왜냐면 20배 많아 몰수가. 그쵸? 여기는 0.1몰이었으니까. D번 정리해보면 the buffer made by second student. by the second student is more resistant to pH change because it has greater number of moles of HNO2 and NO2 minus to react with H plus ion, 아니면 acid or bases. 이렇게. 글씨가 너무 acid. 아이스테이블 요거? 워터 부분 여기는 신경 쓸 거 없고 요 아이온들의 몰수를 찾아보면 얘랑 얘랑 똑같은 몰수 나와서 버퍼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꼭 같아야 버퍼는 아니에요. 근데 같으면 제일 좋아. 그래서 좀 엇비슷하게 어느 정도 둘 다 양이 넉넉히 있어야 돼. 얘만 많고 얘는 적고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잘 안 나올 텐데. 음, 마지막 볼게요. 자,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particulate diagram이라는 문제 유형인데, 이렇게 particle 인덱스 되어 있는 애가 누군지 보고 각자의 숫자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꼭 숫자를 세서 비율이라든지 숫자를 좀 봐야 돼요. 세보면 얘가 10개, 얘가 5개 이렇게 있거든? 자, 그리고서 pH를 구해보래. 근데 바로 이제 식 쓰면 돼. pKa 더하기 로그 얘분의 얘인데 HNO2 10몰, NO2 마이너스 5몰이니까 10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나오니까 자, 그리고 pK가 3.40이었으니까 pH는 pKa 값에 그러니까 3.40 값에 마이너스 값 더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pH는 less than 3.4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다시 같이 볼게. Cations and water molecules 같은 거 이제 무시하고 안 나와 있고. Is the pH of buffer represented in the diagram 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to? 그리고 justify까지. 정리해 볼게요. 음, 아까 1번 the pH is less than 3.40. Since HNO2 is greater than NO2 minus, the solution has a pH less than 3.40 by, according to the equation, 요거 언급해줘도 되고요. 또는 실제 값을 구해줘도 돼.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0.3 정도가 나거든. 그래서 여기가 3.10 정도 나올 거야. 여기에 2분의 1 넣으면. 3.40 더하기 로그 2분의 1. 이렇게. 계속해서 크로마토그래피 볼게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RF 값 무조건 알아야 되고,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솔벤트라는 애가 있고요. 움직이지 않는 종이, 페이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해 봐야 돼. 근데 non-polar solvent라는 애들이 움직이는 애라고 해서 mobile phase라고 하고요. 페이퍼 같은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 stationary phase.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종이가 polar인 경우가 많기는 해. 이 문제에서도 종이 부분, 페이퍼 부분이 polar이에요. 근데 혹시 이걸 바꿔서 줄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문제에서 잘 읽어보고 대부분은 페이퍼가 polar이다. 그래서 여기는 솔벤트가 non-polar이다라는 말로 줬잖아. 반드시 두 개는 반대여야 돼. 종이가 polar이면 솔벤트는 non-pola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 알려줬어. 크로마토그래피는 polar material이다 이렇게. 이 실험의 원리가 뭐였냐면 자 이렇게 솔벤트에 종이를 담궈 놓으면 종이가 이렇게 적셔지죠. 솔벤트가 이렇게 이동을 해. 이동을 하면서 여기 더 잘 녹는 애는 같이 이동을 더 잘 해.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솔벤트랑 비슷한 non-polar한 물질이 나오는 거고 아래쪽에 있을수록 이 점이 아래쪽으로 나타날수록 종이에 더 딱 달라붙을 수 있는 polar한 애들이 아래쪽에 나온다는 거야. paper-like한 부분이. 그래서 결국 different polarity에 의해서 물질을 이렇게 펼쳐서 나눠볼 수 있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which dye is the least polar? Justify your answer in term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yes and the solvent, or between the dyes and the paper. 자, A번 답 뭐야? 가장 least polar 이런 걸 찾아라 했으니까 non-polar에 가까운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dye C because it
move the farthest. 그리고 non-polar dye are more strongly attracted to the non-polar solvent. 또는 요걸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less strongly attracted to the polar paper 라고 써줘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답이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솔벤트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위에 것처럼 쓰면 되고 페이퍼에 대해서 쓸 거면 아래처럼 아, less attracted 이렇게. 그래서 RF라는 것도 다 배웠죠? RF 값. Retention Factor라고 해서 이 오리진부터 솔벤트 움직인 거리 여기를 이제 A라고 보면은 어떤 특정한 피그먼트가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거리가 B야. 그래서 RF 값은 distance moved by the solvent A 분의 distance moved by substance B 이렇게 되는 거였어. 이게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페시픽한 값이라 얘 지금 딱 절반 정도 0.5 위치에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선 똑같이 이동 거리상 절반에 해당하는 게 다이 A잖아. 그래서 unknown은 다이 A다. 왜냐면 RF 값이 approximately 0.5 이렇게 가는 거야. 써볼게요. B번. 다이 A is present in unknown sample because it has a retention factor close to 0.5 and so does the unknown dye. 또는 RF 값 꼭 안 언급하더라도 그냥 한 절반쯤에 있다? 뭐 이렇게도 맞게 해줬어, 이때. 됐죠? 어때요? 할만해? 할만해요, 다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잠시 쉬었다가 5번부터 이어서 쭉 볼게. 미리, 혹시 안 봤으면 미리 좀 문제 읽어보세요. 어? 질문이 왔나 보네? 자, 5번부터 해볼게요. 자, 얘는 프로파놀이에요. 여기 설명 다 나와 있죠. 2프로파놀. 얘 컨버션 반응이 나와 있고 옥시전이랑 반응해서 이제 CO2, H2O 나오고요. The student heats a sample of water by burning some of the propanol that is in an alcohol burner. 그래서 여기서 컨버션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에 히트가 water로 absorb 되는 거죠. 요거는 파트 1이지. 그치? 들었죠? 그래서 hit이 나가서 여기 물의 온도를 높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온도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식이 바로 Q는 MC 델타 T 요거죠. 그래서 얘가 얼만큼의 온도가 됐는지 이렇게 이니셜하고 파이널의 온도 변화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
프로파놀이 컨버션 때문에 반응을 해서 나오는 거는 지금 엑소더믹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히트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A번부터 calculate the magnitude of heat energy.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magnitude of heat energy라고 하면은 부호 상관없어. 그래서 오히려 쉬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숫자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heat energy in kilojoule absorbed by water. 자, assume that the energy released from the combustion is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water. 자, 그러면 뭐야? absorbed by water이니까 온도 변화로밖에 잴 수가 없어. MC 델타 T 이걸로. 자, 그러면은 물거로 전부 다 매스도 C도 델타 T도 전부 다 물거로 찾아서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 델타 T는 29.1도씨. 나머지 다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mass of water 125.00g. C 값은 4.18줄. 그램 도씨. 에다가 델타 T. 요렇게. 계산해주면 15,200줄 나오고 킬로줄로 마지막에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15.22킬로줄. 자, 근데 왜 이렇게 significant figure 세 자리냐? 바로 여기 3 sig fig인 거 보이죠? 5 sig fig, 3 sig fig, 3 sig fig이니까 최종 3로 맞춰주는 거죠. calculate 해라 하는 거 그냥 씩하고 숫자 대입해서 잘 보여서 써주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Based on the data, if 1 mole of propanol is combusted, how much heat energy is in kilojoule is released? Report your answer with the correct significant figure. 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된 거는 꼭 맞춰서 쓰라는 거야. 요걸 해줘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significant figure 다시 한번 언급이 돼 있다는 건. 자, 그러면 반응에서 나온 히트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1mole of propanol combustion 됐을 때 hit이니까 엔탈피 체인지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 맞아요? 엔탈피 체인지는 1몰 반응했을 때 나오는 hit이거든. 그쵸?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한 히트를 리액션에서 나온 히트를 divide by 프로파놀 사용된 몰수. RxN은 지금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heat released by the reaction을 divided by moles of reaction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찾아볼게. 일단 뭐야? 얘 나온 히트가 여기서 observe 된 히트랑 똑같다라고 가정하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위에 거 그대로 써주면 돼. 요만큼이 released 된 히트 양. 나누기, 자, 프로파놀 몰수 어떻게 찾냐? 사용된 매스가 있잖아, 프로파놀에. 0.55g이죠. 여기 위에 보면은 0.55g. 근데 프로파놀에 몰랄 매스, 요거 찾아볼 수 있겠죠? periodic table에서 찾아주면 60.09g per 몰 나와. 그래서 요걸로 나눠주면 몰수 되겠죠? 60.09g per 몰 해주면 1661kJ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significant figure 찾으라고 했죠. 자, 얘는 two sig, 여기가 최소값이지. 그래서 1700kJ로 써주던지 아니면 이제 이때 쓰는 방법이 1.7 곱하기 10의 3승 요렇게 쓰는 방법 다 알까요? scientific notation. 그래서 3 sig fig, 2 sig fig, 4 sig fig니까 최소 자리 2 sig fig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반올림이 아니라 significant figure 룰 배웠어, 지우?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게. significant figure 룰은 각각의 significant figure 숫자를 센 다음에 곱셈, 나눗셈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숫자로 맞춰서 두 자리에 맞춰주는 거야. 어때? 요거 배웠나? 이 내용? 안 배웠으면 요거 따로 정리를 해야 돼. 일단 오늘 수업 때는 다 할 건 아니고 지금은 일단 쭉 풀 거고 sigfig가 안 배운 사람 여기 배웠나? 배웠어? 따로 안 배웠어요? 오케이. 일단 쌤이 기록을 해놓을게.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로 다 써놓으세요. 질문 이렇게 지금 괜히 질문 못하고 그러지 말고 메시지로 다 써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 부분이 빠진 친구들 각각마다 어디가 더 빠졌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자 됐고요.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쌤, 우리 원래 어떻게 하냐면 히트가 얼만큼이 릴리즈 됐다. 그리고 여기로 히트가 observe 됐다. 할 때 마이너스 처리해 주는 거 다 알죠? hit의 방향이 바뀔 때는 이렇게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굳이 할 필요 없어. 왜냐면 how much hit라고 지금도 물어봤거든? how much hit은 그냥 hit의 양만 물어본 거야, 숫자만. 그래서 엔더피 체인지로 구해라 하면은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변형 문제 하나만 기록을 해놓을게. 만약에 문제가 아주 비슷한데 What is the enthalpy change reaction for combustion of propanol 라고 나오면은 이때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 계산은 똑같거든? 다만 엔더피 체인지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붙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몰 프로파놀 반응했을 때 나오는 힛 요거는 똑같은데 자 그럼 식을 써볼게요. 엔터피 체인지가 히트 릴리스드고 히트 릴리스드 된 양 또는 뭐 heat of reaction 나누기 moles of reaction이니까 여기에 집어넣을 때 아예 단위를 살려서 마이너스 요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 단위가 아니라 부호. 왜냐면 여기는 observe 된 hit이고 여기는 released 된 hit니까. 이해돼요? released는 hit이 항상 마이너스예요. observe는 플러스고 그냥 그렇게 외워버려도 돼. 나누기 나머진 똑같아. 뭐 아까 한 거. 0.5g의 프로파놀을 몰랄매스로 나눠서 몰수 찾는 거. 하면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답이 이제 마이너스 처리되는 것만 추가.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마이너스에 써야 되는 상황. 이런 거 질문. 5번에 2번에서 15.2에서 0.5로 나누는 이유. 15.2에서 0.5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설명을 빠르게 했구나. 다시 보여줄게. 지금, 다시 정리. Heat absorbed by water. 그대로 써주면 15.2kJ였어. 그게 맨 처음 문제에서 구한 거야. 근데 이 hit이 어디서부터 왔어? 프로파놀이 반응해서 나온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온 Q released by combustion 또는 요 reaction of 프로파놀이 뭐야? 15.2kJ야. 근데 뭐 엑소더믹인 걸 표시하려면 이제 뭐 마이너스 처리해도 되고요. 자, 근데 얘가 얼만큼 쓰였는지는 지금 모르거든? 그걸 찾아야 돼.
프로파놀이 총 몇 몰이 쓰였는지 이걸 어떻게 찾냐? mass of propanol combusted. 이거는 프로파놀의 매스죠. 매스를 프로파놀의 몰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 그냥 몰랄 매스로 나눠주지. 그래서 얘 나누기 몰랄 매스 해주면 프로파놀의 몰수, 사용된 몰수 찾는 거야. 그래서 그 몰수로 얘를 나눠준 거야, 지금. 요걸로, 이렇게. 근데 이 몰수를 지금 어떻게 구했어? 0.55 나누기 60.09g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요 몰수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때? 리아 이해돼? 네, 이해돼요. 좋아요. 질문 잘했다. 이걸 내가 너무 빠르게 훅 설명을 했네. 10번. 10번도 좀 어렵다. 자, second student performed the experiment using the same mass of water at the same initial temperature.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같은데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를 찾아보면 뭐래? 프로파놀 that is contaminated with water. 그러니까 물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알콜 램프에 물이 얼마가 섞여 들어가 있어. Which is miscible with propanol. 물과 프로파놀은 잘 섞여요. 그러니까 이 실험 전후에 알콜 램프 비교했을 때, 매스 비교했을 때 0.55가 줄었다라는 거는 그 0.55g 줄어드는 게 퓨얼 100% 프로파놀인지 아니면 물이 섞여서 같이 날아갔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차이야. 이해돼? 첫 번째 반응은 그냥 0.55g이 다 쓰인 거야. 프로파놀에서. 그래서 프로파놀에 0.55g이 쓰였다면 두 번째는 이 0.55g 안에 프로파놀과 물이 같이 날아간 거야. 이해돼요? 좀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써줄게. 익스페리멘트 1에서는 0.55g이 쓰인 게 전부 다 프로파놀 거. 요게 다 반응을 해서 사용이 된 거야. 그럼 이게 그대로 연료잖아, 얘가 지금 연료죠. 얘 컨버션 하면은 퓨얼이기 때문에 힛이 나오고 그게 템퍼레처 올리는 데 쓰이는 거야. 물의 템퍼레처 올리는 데 쓰이는 거죠. 근데 익스페리멘트 2는 어때? 똑같이 0.55g이 줄어들었어. 반응 후에 보니까. 근데 그 안에 프로파놀도 쓰였지만 물도 같이 얼마가 날아간 거야. 다 섞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서 온 숫자야? The difference in mass of the alcohol burner before and after the combustion. 그러니까 반응 전후의 매스 차이가 요만큼 났는데 그게 프로파놀만 쓰인 게 아니라 물이 같이 날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얼만큼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뭐 얘가 대략 뭐 0.45g 쓰이고 뭐 얘가 0.1g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물이 섞여서 같이 날아간 거야. 근데 프로파놀은 연료죠, 히트죠. 이거는 예시야. 이 숫자는 문제에서 따로 안 줬어요. 이거는 그냥 예시고. 프로파놀은 힛을 만드는 애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얼만큼 생기겠지만 물은 우리가 월 컨버션해서 뭐 연료가 된다, 뭐 히트 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을 거야. 그쵸? 물은 우리가 막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선 힛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요 템퍼레처 인크리스가 less than이겠죠. 첫 번째 경우보다 fuel 양 자체 덜 쓰인 거니까. 얘는 0.55g 쓰이고 얘는 뭐 그 이하로 썼으니까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갔겠지. 약간 이거를 좀 눈에 보이게 정리를 해주고 정리 다시 글로 써볼게요. 이렇게. 자, the final temperature of water of the second student.
is less than the first. Less than because the actual mass of a propanol combusted will be less than 0.55 gram 이렇게. 있고 6번은 조금 그래도 앞쪽 내용 좀 쉬울 거예요. 외울게. 자, MgOH2. 자, 얘는 이제 물에 잘 안 녹는 애겠죠. KSP 값이 이렇게 되게 작게 나와 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물에 녹여봤을 때 그때의 solubility product KSP 값이 1보다 작다 하면은 잘 안 녹는 precipitate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솔루션 반응은 식을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MgOH2가 솔리드가 솔리블한 아이온으로 나오는 거 표시 쓸 수 있겠죠. 이게 디솔루션 반응이에요. 자, 근데 A번 그럼 볼게요. A번. Calculate the number of grams of MgOH2. 모lar mass 알려줬고, that is dissolved in 100 ml of saturated solution. 자, 요 표현 볼게. saturated solution at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자, 이거는 saturation이라는 건 뭐야? 녹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다 녹았을 때, 최대한으로 녹았을 때라는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말은 여기다 써놓자. The solution is at equilibrium. At equilibrium. 이 디솔루션 반응이 equilibrium에 도달했을 때를 saturated라고 해. 자, 요. 자, 여기 보면은 saturated solution 볼게. 얘가 얼만큼 이제 물에 녹여보려고 하니까 얘가 얼만큼 조금 녹아서 플러스 x, 플러스 2x 이렇게 녹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아이스 테이블 그대로 써보면 얘는 얼만큼이 조금 녹아 있고 얘는 x, 2x만큼 녹아 있는 상태야. 이걸 이미지로도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어. saturated라는 게 뭐냐면 MgOH2 요런 애가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데 이렇게 녹아서 나가는 속도랑 녹은 애들이 다시 돌아와서 precipitate 하는 속도가 똑같아진 거야. 그게 최대로 녹아 있을 때 saturated라는 뜻이야. 그러면 equilibrium이라는 거 좀 더 이해되죠? 녹아드는 속도랑 다시 깔아앉는 속도가 똑같아졌다. 자, 그래서 KSP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KSP 식 써주면 우리 솔리드는 그냥 1 넣는 거 알죠, 다. 그리고 여기가 Mg2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가 X에
2x 제곱 이렇게 해주면 자, 이 값이 총 몇이야?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라고 문제 나와 있는 숫자 KSP 값 준 거 그대로 얘 지금 어떻게 찾았는지 알겠어? MG랑 OH 여기서 찾은 거예요. 요거. 얘 그대로 넣은 거야. 요거는 무시해도 되지 지금. 솔리드 부분은 우리가 대입을 안 해. 요 파트 2 7단원. 아, 봤어?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뭐야? 이게 몇이야? 계산해보면은 4x 세제곱 나오니까 x값 찾을 수 있겠죠? 얘가 1. 계산기 넣어서 찾으면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이 x값이 지금 뭐냐면 여기서 녹아 들어온 애들 요 x니까 단위 그냥 몰라리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calculate 뭘 찾는지 다시 볼게. Calculate the number of magnesium hydroxide that is dissolved in. 자, 얘를 찾는 거가 지금 여기야, 이 부분. 그쵸? 얘가 얼마나 녹았는지 물어본 거잖아. 근데 얘를 매스로 찾으라 그랬으니까 뭘 해야 돼? 요렇게 몰라리티 값 찾은 거를 일단 볼륨으로 곱해서, 볼륨 찾아서 어떻게 계산해, 정리해 볼게. 일단 몰라리티 찾은 거를 몰수 바꿔서 매스까지 갈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는 볼륨 곱하고 여기다가는 몰랄 매스 곱하면 되겠죠. 몰랄 매스 그냥 MM으로 쓸게. 얘랑 비교하게. 얘는 몰라리티고 얘는 몰랄 매스니까. 자, 그러면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몰라리티 타임스 볼륨이 이제 100ml라고 했으니까 0.100리터 곱하기 몰랄 매스 알려준 거 그대로 58.32g per 1몰 써주면 답이 9.6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램 MgOH2. 자, 이때 significant figure 숫자 써볼게요. 얘 3 sig fig, 3 sig fig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니 잠깐만. 3 sig fig, 3 sig fig. 여기는 3 sig fig까지 쓰면 돼. 계산값이 답이 2 몇이었지? 9.6 몇인데 숫자를 지금 뒤에가 안 써 있어서 9점 몇까지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1.65랑 잠깐만. 1.65. 오케이, 오케이.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여기가 투식 피그였거든,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식 피그에 맞춰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바로 투식 피그로 쓰지는 않는 이유가 그러면 숫자가 너무 라운드가 돼서 좀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냥 여기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투식 빅으로 써주고 근데 3로 해도 이런 경우 막 그렇게 깎지는 않아. 이런 걸 예민하게 깎진 않아요. 이거 좀 어려웠지 방금 이해됐을까? 어때? 이해돼요? 좋아 좋아. 어때? 서영이 이해돼? 오케이. 아,
B번 볼게요. The energy required to separate the ions, MgOH2, crystal lattice, into individual ions. 자, 이때 레티스 에너지가 이제 얘를 이렇게 쪼갤 때, 얘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즉, 아이오닉 본딩을 브레이크할 때 필요한 에너지고요. 자, SrOH2.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값이 SrOH2가 더 작은 에너지 든다는 거죠. Explain why in terms of periodic properties and Coulomb's law. 자,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문제 설명에서 periodic property라는 거는 뭐야? periodic table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그룹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레디어스가 점점 커진다든지 이렇게 점차 증가하거나 decrease 감소하거나 하는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얘 경우에는 마그네슘하고 요 스트론튬이라는 애인데 얘랑 사이즈 비교하면 얘가 더 아래가 큰 애야. 그러면 당연히 본딩이 약해지니까 레티스 에너지 작아지는 거 맞겠죠. 그래서 이게 아토믹 레디어스 또는 아이오닉 레디어스에 대한 설명과 쿨롱스 러는 거리가 짧을수록 어트랙션 강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버무려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게. 자, 2번. The SR2 plus ion is larger than Mg2 plus ion because 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잘 가져갈게. It has additional occupied energy levels 또는 energy 뭐 shells 요게 이제 periodic property에 대한 설명이고 뭐 쿨롱's law states that the force of attraction between the ions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distance between two ions. 이 부분이 이식 떠오를까? K는 Q1, Q2, R제곱 이렇게. Shorter than the distance between SR2 plus and OH minus. The attractive forces and thus the lattice enthalpy. Which are stronger.
7번 볼게요. A student wants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 of H2O2 in a solution. 자, 요 unknown concentration을 찾을 때 쓰는 실험 방법이 이제 타이트레이션이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타이트런트. 얘를 쓸지 뭐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크로메이트라는 얘가 타이트런트로 사용될 때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얘랑 1대 3 반응하는 거고. 만약에 코발트라는 타이트런트를 사용할 거면 2대 1로 반응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반응 메인 그 주인공 두 개가 누군지 봐야 돼. H 플러스 같은 거는 그냥 반응의 조건이거든? 이런 애가 같이 써 있는 게 그냥 애시딕한 조건에서 반응이 된다는 거고, 사실 이거 몰라도 괜찮아. 그냥 어차피 요런 애를 볼 건데, 얘를 쓸지. 타이트런트 뭔지 다 알죠? 이렇게 위쪽에 뷰렛에 담아놓는 게 타이트런트죠. 그리고 요 밑에 솔루션, 여기에 내가 언노운을 보는 거죠. 컬러 체인지 되는 지점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A번부터 볼게. Use the information. 자, cell potential for the reaction between dichromate and H2O2. 자, 일단 요 다이크로메이트가 요렇게 일렉트론 먹는 반응을 하니까 리덕션이 일어난 거죠. 일렉트론이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얘 리덕션이 일어난 거야. 그럼 여기서 리덕션이 일어난다는 거는 반드시 H2O2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얘가 리듀스 된 게 나왔으니까. 그럼 H2O2가 옥시다이즈 되는 반응으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H2O2 어디 있냐면 여기랑 여기랑 있어요.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일렉트론 얘는 지금 리덕션 반응이고 이렇게 일렉트론이 반대로 있는 건 내가 뒤집었을 때 옥시데이션이라는 거야. 뒤집어서 옥시데이션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제 할 때 얘를 써야 돼, 값을. 얘를 에노드의 일렉트론 포텐셜로 찾아야 되고요. 얘가 캐소드가 되는 거야. 그래야 리덕션 그리고 옥시데이션. 이렇게 두 개가 반응이에요, 지금. 얘가 리덕션이고 얘가 뒤집었을 때의 옥시데이션인 거야. 일렉트론. 이쪽은 지금 옥시데이션으로 쓸 수가 없어. 얘 리듀스 된 반응이잖아. 얘 어떻게 찾아? 셀 포텐셜 값은 캐소드 빼기 에노드니까 어떻게? 1.33 빼기 0.70 해서 0.63V 요거예요. 자, 이번에는 CO2 플러스. 자, 여기서 CO2 플러스 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간 거니까 일렉트론 튀어나온 옥시데이션 반응을 하는 것밖에 자료를 안 준 거야, 데이터를. 그래서 얘가 옥시데이션 됐다는 건 반드시 얘가 리덕션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옥시데이션 되는 에노드고요. 얘가 리덕션 일어나는 캐소드인 거야. 얘 H2O2 리덕션 되는 반응 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 똑같이 셀 포텐셜 구하려면 1.77 빼기 1.84 해서 마이너스 0.07V. 아, B번. Based on the calculated values of cell potential, the student must choose the titrant for the titration reaction. Thermodynamically favorable. 자, 뭐야? Thermodynamically favorable은 cell potential 값이 0보다 큰 거죠. 요거는 이제 외우면 돼. 요거는, 그쵸?
이 값이, 이 셀프 포텐셜 값이 0보다 큰 게 favorable이고 0보다 작은 게 unfavorable이야. 그래서 둘 중에 그럼 내가 얘를 써야겠어? 얘를 써야겠어? 위에 거잖아. 근데 위에 거가 타이트런트 둘 중에 누굴 고른 거냐면 얘 고른 거였어. 다이크로메이트. 그래서 자, 1번의 답 찾아볼게요. The student should use the dichromate ion for the titration. Because the value is positive for the reaction. Indicating the reaction is thermodynamically favorable. 자, 이렇게 풀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식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favorability에 대한 건 깁스 에너지 찾아주면 되죠. 마이너스 NFE로 보여주면은 이때 NFE 값 전부 positive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기본 설명을 잘 알아야 돼. 어? 요것도 그냥 마무리 써볼게요. NF 그리고 self potential까지 전부 다 all positive number. Therefore, 델타 G 0보다 작고 which means that the reaction is thermodynamically favorable. 자, 2번 볼게요. Calculate the value of delta G in kilojoule. 자, 이거는 몇 번 우리 이제 많이 해봤어. 델타 G는 마이너스 NFE에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자, 근데 몰 수에 몰을 넣어야 되면은 6몰 of electron 들어가야 돼. 자, 왜 그런지 볼게. 일단 써놓고 설명을 해줄게요. 6moles of electron per 1mole reaction이 들어가는 거고 페라데이 컨스탄트는 그냥 외워놓은 값. 아니, 안 외워도 돼. 앞에 거 보면 되죠. 96485 쿨롱 per 몰 일렉트론이야. 이게 F 값이고요. 자, 셀 포텐셜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거냐면은 내가 고른 타이트런트인 다이크로메이트에 대한 0.63V 집어넣을 건데 자, 단위를 이때 0.63V 써도 되는데 줄펄 쿨롱으로 써주면은 좀 보기가 편해요. 왜냐면 1V랑 1줄펄 쿨롱 똑같은 단위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잊지 말고 킬로줄로 바꿔주는 작업까지 해줄게. 왜냐면 깁스 에너지는 보통 킬로줄로 물어봐. 그래서 줄로 나오지 않게 킬로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계산 다 하면 마이너스 360 킬로줄 per 몰 리액션 나와요. 자, 이거 단위도 정리되는 거 볼게. 몰 일렉트론, 쿨롱, 쿨롱, 줄 해서 킬로줄 per 몰 리액션 나오죠. 자, 이때 요 6 moles of electron 얘가 어디서 오는 거였는지 볼게. 지금 반응이 두 개를 뭐를 쓸 거냐? 요 밑에 거 두 개 반응을 쓸 거란 말이야. 얘와 얘.
두 개 합쳐서 리독스 만들 거기 때문에 밑에 거 뒤집어 준 다음에 곱하기 3 해야 일렉트론 지워지죠. 그래서 지워지는 일렉트론 숫자를 여기 넣는 거야. 6 일렉트론. 요 두 개를 우리가 리독스 반응으로 합칠 때 밑에 거에 곱하기 3, 그리고 뒤집어서 리독스로 합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significant figure는 이렇게 5 sig fig, 2 sig fig니까 얘 최종 2 sig fig으로 나오게 해주면 이제 완벽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계속 연습이 계속 나와,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FRQ 처음 요걸 볼 때 좀 빠르게 봤거든? 이 반드시 이제 우리 요 수업을 하고 나면 숙제가 있어. 새로운 FRQ도 풀어야 되지만, 우리 요 방금 풀었던 거 있죠, 수업 때. 그 한 세트를 완전 깨끗하게 해서 고스란히 다시 풀어봐. 이거 모르겠으면 녹화본 보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봐야 돼. 왜냐면 이게 우리가 수업 때는 이제 쭉쭉 빠르게 나갈 거기 때문에 이해가 중간중간 조금 느리거나 할 때 느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다 각자 다른 부분에서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쌤이 써준 그 답안의 풀이 로직 그대로. 그리고 추가 숙제를 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토요일에 추가 수업 있는 것도 다 알까요? 거기 써놨죠? 그리고 또 있어. 다음 주부터 1시간 일찍 시작할게. 해서 3시간 수업할게요. 문제를 다 많이 풀기 위해서. 오케이? 괜찮아? 시간 다 들어올 수 있지? 조금 늦게 되면 녹화본 보고요. 앞쪽에 못 들어오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한국 시간 7시로 시작을 하고, 요거 반드시 다 풀어야 돼요. 풀어서 새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푸는 게 더 중요해요, 훨씬. 알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추가 수업. 해서 쌤이 거기다가 일정 정리해 놓을게. 그리고 혹시 보충이 이제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면은 약간 일요일에 추가 보충을 잡을 수도 있어. 상황을 봐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제출한 친구들은 거의 피드백이 갔는데 좀 늦게 제출하거나 했으면 아직 쌤이 다 못했어. 그러니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서술형도 이제 해주고. 오케이. 뭐야? 됐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2016 FRQ랑 이어서 쭉 볼게요. 스케줄 다시 클래스룸에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어.